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7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2020) 도쿄올림픽이 다른 올림픽과 전혀 다르게 개막했습니다. 긍정적인 것을 꼽으라면 선수들에게 집중된 개막식이었습니다. 올림픽 출전 미국 선수 가운데 100명이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출전 선수의 85%, 미국 선수의 83%가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미국인의 의식 구조를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메달 집착, 또 다른 나라에 대한 호감도, 불호감도도 드러났습니다. 알라바마주가 바이러스 비상사태로 빠져들자 주지사가 지금은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을 비난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NFL 선수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NFL 측은 돈으로 벌주기 카드를 내놨습니다. 미시시피주가 연방 대법원에 낙태 합헌을 뒤집기 위한 요청을 했습니다. 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팀 별명을 클리블랜드 가디언스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제가 헤드라인을 읽어드릴 때 마지막 때쯤 돼서는 오늘 스포츠 뉴스가 많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헤드라인을 읽어드릴 때는 물론 오늘의 그 중요한 뉴스를 이러이러한 제가 메뉴로 밥상을 준비했습니다 하고 보여드리는 건데, 어떤 때는 순서도 헤드라인은 헤드라인 나름대로의 어떠한 기승전결 아니면 연결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헤드라인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내용을 쓸 때 뭔가 쓰다가 보면은 이렇게 스포츠에 집중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꼭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사실은 그 한 문장 한 문장에 그 모든, 어떤 때는 반 문장이 될 수도 있고 두 문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이슈에 오늘의 미국을 전부 담지는 못하는 그런 그 아쉬움이라고 할까요?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오늘 제가 헤드라인에서 가장 그런 부분을 많이 읽은 것이고요. 그 아쉬움 가운데는 오늘의 미국의 그 전반적인 내용을 충분히 담지 못했구나 헤드라인에, 이런 느낌은 들었거든요. 그러나 또 헤드라인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런저런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왜 일하다 보면은 스타트할 때 뭔가가 조금 덜 채워진 것 같은 느낌, 아니면 어떤 때는 너무 꽉 찬 느낌, 여백이 전혀 없잖아, 여유가 없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그 타이밍에 느끼는 느낌이고, 사실은 오늘의 미국이 오늘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늘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시작을 해서 헤드라인 할 때까지 불과 몇 분에 이게 충분히 전해지지 않았어 하고 조바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을 자주 느끼거든요. 오늘의 미국의 마감은 이제 10시 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형편에 따라서 앞에 이런 내용이 많이 모인 것 같네 하는 느낌이 들 뿐이죠. 사실은 오늘은 전반적으로 미국 사람들의 어떤 그 생각, 스포츠에 대한 생각, 국가에 대한 애국심, 다른 나라와의 관계, 한국에서 한일 관계, 한중, 한미 관계가 있듯이 미국에도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그런 걸 느끼게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로컬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께서 출근을 하시면서 일주일의 마감인데
나는 출근한 지 1시간이 됐는데 별로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게 아니지. 오늘의 마지막은 8시에 출근하신 분들은 5시입니까? 그때쯤이 돼야지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금요일이라서 뭐 저도 생전 처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오늘뿐이 아니라 헤드라인에서 어떤 때는 그 많은 그 포만감을 느끼는 때도 있고 부족함을 느끼는 때도 있고 또 그 미처 시간이 없어서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때가 대부분이죠. 제가 이제 저의 헤드라인을 느낄 때는요.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뭐 부지불식간에 나와 버렸습니다. 오늘 혹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뭐 새벽 3시 때에 그 했기 때문에요. 도쿄 올림픽 개막식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MBC에서. 동부 시간으로는 6시 때니까 뭐 많은 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도 올림픽, 도쿄 올림픽이라고만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2021년이지만 2020 도쿄 올림픽이죠. 정식 명칭이 2021년도에 열리더라도 2020 도쿄 올림픽입니다. 1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연기된 그런 그 이유죠. 너무 당연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때는 이 개막식을 할 때 뭐 나라마다 너무너무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또 그 올해보다는 그 개막식 미국도 뭐 어느 선수 2명이 미국 기를 들고 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더 입장하는 선수들도 많고 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생활의 룰이 올림픽 개막식에도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관중석에도 뭐 프랑스 대통령 정도 국가 수반으로서는 당연하죠. 이게 이제 전 올림픽 대통령, 현 올림픽 일본은 총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빠질 수 없는 사람만 간 겁니다. 미국에서도 대통령은 안 갔고 퍼스트 레이디만 가고 했는데 그만큼 참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개막식이 있기 전에 뭐 축구라든가 몇몇 경기가 치러졌는데 경기장이 보통 모든 것이 다 볼거리이고 그 나라의 국력을 의미하고 하잖아요. 이번에는 정말 한산합니다. 왜냐하면 토요타에 이어서 다른 그 후원 업체도 광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니까 현수막에 뭐가 없어요. 2020 도쿄 올림픽 뭐 이런 것밖에는 거의 보이지 않으니까 관중이 또 하나도 없잖아요. 관중은 선수들이 경기를 치를 때 마지막 에너지를 선수들에게 팍 주고 사기를 낮추기도 하고 어떤 그 선수들은 아주 강단이 있기 때문에 관중석에서 나오는 야유도 무시하고 더 잘 기록을 내는 그런 선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개막식부터 관중석이 텅텅 비어 있기 때문에 반면에 선수 자신들에게 이 텔레비전으로 보는 사람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된 그런 아주 정말 특별한 2021년에 2020 도쿄 올림픽이라는 그런 그 큰 어떤 그 현수막 같은 것을 보는 것도 그랬고 그것이 가장 달랐습니다. 볼거리는 많이 없었지만 볼거리가 없는 대신 다른 때에 한 번도 별로 집중해 보지 못했었던 것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올림픽 경기장 안에서는 선수나 스태프들이 시위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지만 소리는 들릴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경기장 밖에 개막식이 치러지는 그곳의 밖에서 이런 때 올림픽은 무슨 올림픽?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국가를 대상으로 시위를 했습니다. 그 시위하는 함성이 엄청 컸어요. 그래서 현장 리포터들이 미국 쪽으로 보내오는 것을 보면은 경기장 안에서도 시위 소리가 들렸다. 왜냐하면 뭐 북이라든가 뭐 장구라든가 일본식의 어떠한 악기 같은 것으로 고함을 치는 우리의 분노가 이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소리로는 전달이 됐기 때문입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오늘 아침에 NPR 방송에서는 분노의 함성이었지만 굉장히 폴라이트하게 시위를 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시위를 뭐 예의 바르게 했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일본에서 대규모 시위였지만 일본식의 시위를 한 거죠. 아마 뭐 질서정연하게 뭐 이 정도로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만 분노의 소리는 무척 큰 그런 그 지금 올림픽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응원은커녕 시위 소리가 컸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올림픽을 2020 도쿄 올림픽이라고 부르지 않고
코비드 올림픽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20명 정도의 선수가 뭐 양성 반응 나와서 경기 참여하지 못하고 떠나고 있는데, 체코공화국 팀이라든가 아니면 뭐 팀 USA의 테니스 선수요 같은 경우도 지금 참여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선수가 팀 USA가 613명이 갔습니다, 지금. 그런데 613명 가운데서 100명, 약 6분의 1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의 다 받았으리라고 짐작을 했거든요. 이것을 아주 받아라 권고는 하지만 뭐 안 받겠다는 사람에게 팔을 걷어붙여서 백신 바늘을 정말 쑤셔 넣을 수는 없었던 그런 규정이라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6분의 1 안 받았고, 그래서 선수와 스태프들의 뭐 85% 전체적으로는 받았고요. 그리고 미국 선수들은 전체 올림픽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선수보다는 2%가 작은 83% 백신 접종이 완료됐기 때문에 미국 전국적인 백신 접종률보다 훨씬 높은 거죠. 70% 목표에 있었던 것보다도 더 많은 게, 더군다나 이제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83%, 그렇지만 100명의 접종받지 않은 선수들이 경기 끝나는 내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팀 USA의 마이클 앤드류 수영 선수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나는 뭐 도쿄 올림픽에 내가 참여를 한다고 해서 백신 접종 받지 않을 거야. 그래서 백신 접종을 받는 일은 없을 거야 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 도쿄에서도 그렇고 미국 내부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있기 때문에 감염 속도가 그 전에 있었던 보통 일반 오리지널 바이러스보다 3배 이상 속도가 빠르다고 하니까요. 빨리 전염이 되는 속도가 3배나 빠르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이렇게 하루 자고 나면 뭐 로스앤젤레스도 어제 뭐 2,500명 정도였는데 지금 거의 2,800명 정도 하루 감염자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도쿄에서도 미국에서도 이 바이러스에 대한 아주 또 다른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할까요? 이게 질병통제국장이 어제 했었던 얘기입니다. 마스크와도 연관돼서. 어제는 질병통제국과 백악관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어떤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내는 것에 합의 보지 못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다 받은 사람이라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게 끝난 건 아니고요. 앞으로도 지금 계속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디베이트는 여전한 거예요. 룰이 새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어제 나왔습니다. 알라바마 주지사 케이 리비, 여성 주지사고 공화당 주지사입니다. 그런데 이 알라바마의 여성 공화당 주지사가 어제 기자회견을 할 때 지금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 때문에, 백신 접종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공포스러운 라이프 스타일로 사는 사람들 때문에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알라바마주가 백신 접종률이 최저인데 뭐 완전히 2번 다 접종받은 사람은 34%밖에 안 되거든요. 몇몇 주가 뭐 40% 안 되는데 그 몇몇 주 가운데 이 알라바마주가 포함이 되는데 이 백신 접종률을 어떻게 늘릴 겁니다? 방법이 늘릴 겁니까? 라고 물어봤죠. 더 많이 퍼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받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다 기자들도 알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지사가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 방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도대체 사람들이 상식 있게 행동을 해야죠. 저는 할 수 있는 때는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습니다. 그분들께 백신 접종을 받으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그분들 때문에 바이러스 확산이 이렇게 빨리 널리 퍼지고 있으니까 지금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그 사람들을 비난할 때입니다. 알라바마 공화당 주지사의 얘기입니다. 백신 접종을 안 받은 사람들이 우리를 그 백신 속으로, 아니 백신이 아니라 바이러스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다. 뭐 정말
무슨 작전 하듯이 그런 식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신 접종 등 이 바이러스 컨트롤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자는 주지사 당신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정말 할 수 있는 일 다 했습니다. 권유해 볼 때까지 다 했고요. 어떻게 팔을 걷어붙이라고 하고 함부로 주사 바늘을 그 사람들에게 찌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어떤 지역은 뭐 바이러스 확진자 보면은 90%가 델타 그 바이러스 감염자라고 하니까 이분들은 오리지널 바이러스 감염자보다 다른 사람에게 본인이 알던 모르던 3배 빨리 확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도 마찬가지로 아주 그 드라마틱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신을 뭐 비난이 있던 없던 강제화해야 된다 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백신 접종을 강제화했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오늘 뉴욕타임스가 아주 자세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휴스턴 그 메서디스트 병원 있죠? 스태프들이 막 안 받는다고 하고 고소까지 하고 뭐 기각당하고 했었던 그 병원이 이제 첫 번째 병원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니까 의무화하기 전에는 백신 접종을 85% 병원 스태프들이 백신 접종 받았거든요. 병원 스태프인데도. 그런데 의무화하고 나니까 98%, 나머지 2%는 예외인 사람들, 의료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상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만두거나 이 때문에 해고된 사람은 0.6%밖에 안 된다는 거고요. 학교의 경우도 인디아나 대학교가 유니버시티가 뭐 가을에 올 때는 백신 접종 이거 증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프랑스는 지금 백신 접종을 의무화를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이제 식당이나 영화관에 갈 때 저 백신 접종 받았습니다는 증명 보여야지 되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런 발표를 하니까 시위도 늘었지만 10만 명 이상이 하루에 시위를 했지만 시위가 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백신 접종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고 있던 이태리도 뭐 프랑스와 비슷한 정책을 지금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뭐 강제도 100% 효력은 없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뭐 가짜도 있고 뭐 예외도 있고 뭐 백신 접종을 받아도 또 바이러스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니 개인의 건강을 개인이 책임져야지 왜 국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생각이니까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인으로서의 의무 특히 12살 미만 어린이들이 지금 백신 접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12살 미만 어린이라든가 백신 접종을 받았어도 면역력이 약한, 효력도 약한 나이 드신 분들을 감염시키는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책임이잖아요. 산속에 들어가서 캐빈에서 혼자 살면서 절대로 집 1000피트 바깥으로는 안 나오는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그런 그 주장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그 인디아나 유니버시티의 그 공중 건강 총 책임을 맡고 계시는 닥터 에런 캐럴이 얘기를 하는데 강제가 없으면 더 확산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이 확산되는 것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병이 다른 병을 또 부른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많이 알려진 얘기지만 어떠한 그 성병에 걸렸을 때 이게 이제 암으로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고 그런 형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굉장히 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추가로 파이저 백신을 2억 도수를 더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10월 21일부터 2022년 내년 4월 사이에 이제 이 파이저에서 받게 되는데 좀 많죠. 전체 인구보다 지금 백신 접종 받은 사람 숫자와 비교할 땐 부스터 샷으로도 쓰겠다는 것이고 3차 접종도 하겠다는 것이고 뭐 다른 이제 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백신 접종률이 확 높은 걸 유지하고 하진 않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백신 접종을 계속 독려하겠다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우리 가족 면역 충전 프로젝트는 한국 홈쇼핑에서 챙기세요.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 미국의 모습, 어떠한 남부주의 모습, 그리고 서부의 모습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미시시피주에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전체적인 추세이기도 한데 이번에는 이제 그 하급 법원에서의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고 연방 대법원에 아예 이제 1973년도에 미국의 그 낙태를 허용한 그 법을 무효로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로앤웨이드를 무효로 하라는 건데 미시시피 검찰총장이 공화당입니다. 지금 공화당이 낙태 반대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투표 제한법과 함께. 그래서 이 검찰총장이 그 린 피치 검찰총장인데 미국 헌법 자체가 낙태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낙태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어떤 그 명시가 없다는 거예요. 헌법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낙태를 합법화한 그 연방 그 낙태법 자체를 무효로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미시시피의 지금 낙태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기본적으로는 낙태 시술소가 미시시피주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5주일 이후부터는 낙태가 그 허락이 되지 않거든요. 15주일이면 뭐 3개월 정도, 3개월 반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되는 3개월 반도 안 되겠네요. 3개월 조금 넘는 그 시점부터는 이제 낙태가 불가능하고 보통 한 24개월 정도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뭐 의사들이나 아니면 그 산모의 생각이 많이 있는데 뭐 생물학적으로 여러 가지를 계산을 하고 해서요. 뭐 태아 뭐 이런 등등 뭐 수정란 뭐 등등 해서요. 그런데 아무튼 미시시피는 15개월 예외도 뭐 예외가 있긴 있어요. 산모의 건강이 엄청나게 위험한다던가 그럴 때를 빼고는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 정부가 여성의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 이게 지금까지는 낙태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나면은 법원에서 이것을 그 뒤집을 때 나왔던 대부분의 판결입니다. 펜실베니아주의 1990년대의 그 케이스, 90년대 촌대 92년도의 케이스도 역시 마찬가지의 판결이 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낙태에 대해서는 이제 여름 지나고 가을이면은 연방 대법원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6대3 보수 대 진보 연방 대법관들 숫자대로 판결이 나올까. 더군다나 여기서 이제 미국과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에이미 코니 베럿이라는 지금 뭐 44살 생일 지났으면 그렇게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으로 들어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을 했었던 이 에이미 코니 베럿이 여성이잖아요. 40대 여성이고 본인은 자녀가 많아요. 자녀가 많고 낙태를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여성 그 연방 대법관이거든요. 해서 여성인데 그 여성의 권리를 낙태 권리를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거의 그 이것은 미시시피 것을 뭐 찬성해 줄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 점에서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그 이렇게 되고 나면은 미국에서 낙태가 불법화되는 주가 더 많아집니다.
합법화인 주보다도 여러 가지 그 역학관계를 해서요. 미국령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게 일반 대중들에게 물어보면, 한국 분들에게도 질문을 드리면 거의 낙태는 그 개인의 뭐 건강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가정마다 사정이 있잖아요. 거기에 물질적인 사정도 있겠고 정신적인 뭐 여러 가지, 지금 꼭 아이를 낳아야 될까요? 하는 뭐 이런 그 부부 관계에서의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생각을 하시는데, 다만 공화당과 그 또 연방 대법원에서는 대법원의 그 보수적인 대법관들이 그렇게 여론보다 훨씬 낙태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 점이 다른데,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야말로 연방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주게 되는 것으로 굉장히 주목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캘리포니아주는 오늘, 내일, 모레도 뭐 다음 주도 뭐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 뭐 낮 최고 기온이 88도 이 정도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더 더울 테고 몇 주일 더 이 열기가 있을 거랍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어제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아, 이제 다 왔어. 아, 7월밖에 안 됐는데 뭐가 다 왔다는 거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같은 불볕더위가 몇 주일 더 간다는 거거든요. 이상 여름인 거예요. 이상 고온 여름. 이상 고온과 함께 이상 가뭄과 산불도 정말 대단하게 되는 건데, 서부의 산은 이미 비정상적으로 타오르고 있고, 어제 이제 가뭄 데이터가 발표됐거든요. 최악의 가뭄이랍니다. 서부 지역은 점점 심해져요. 지난해도 최악, 올해도 최악, 그럼 내년에도 최악일 것인가. 서부 지역의 65%의 땅에서 극단적인 가뭄 상태랍니다.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가뭄 상태에 대한, 예전 같으면 이런 것이 나와도 뉴스가 되지도 않고 저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도 않는데, 서부 지역의 이 가뭄 카테고리가 가장 나쁜 2개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답니다. 뭐 애리조나는 조금 지금 나아지고 있다고 해요. 뉴멕시코라든가 유타, 네바다도 조금 나아지고 있는데, 뭐 몬순으로 인한 습기 같은 것이 그곳에 조금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늘이 시원해요. 완전히 그 습기를 주는 것도 하늘이고 가뭄인 것도 하늘이고, 물론 여기에 이제 인간의 활동이 얼만큼 들어가느냐인데, 그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비를, 습기를 만들어서 뿌리지 못하잖아요. 아, 이것도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어제 그제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하다만 뉴스 가운데 하나가,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츠가 하도 고온이다 보니까 비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드론으로 비를 이렇게 뿌린다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지역적이고 지엽적인 것이고, 아무튼 이렇게 하늘에서 비를 내려줄 때만 조금 습기가 있기는 있는데, 이것도요, 또 비가 내릴 때 천둥, 번개가 치잖아요. 그 번개가 치면은 또 산불이 더 일어날 수도 있다. 참 애매모호한 거예요. 이게 얼만큼이나 비를 내려주시고 얼만큼이나 뭐 천둥 번개를 보내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라서 이게 많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어제 그제 캘리포니아주에서 막 정말로 이 태평양 북서쪽 내륙지방 산악지대에서 고온이 시작이 돼서 월요일부터 더 심해서 동쪽으로 조금씩 가서 수요일쯤에는 콜로라도 좀에 갔었는데, 과학자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태평양 그 서북부의 고열지대의 최악의 그 기록은 정말로 전례 없고, 이게 언제 멈출지도 모르겠다. 시애틀, 뭐 포틀랜드 지역 같은 곳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환경보호론자들이 지금 의사당에 많이 갔어요. 의사당에 가서 이 뭐 하늘의 어떤 그 하늘의 시스템은 하늘의 시스템이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막아야지 된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막아야 된다. 극단적인 기후가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온실가스 줄이는 법안을 의회 의원들이 마련을 하고 통과를 시켜달라 하는 것. 미국의 기관시설이 자신들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포틀랜드, 시애틀 이런 데 막 뭐 신호등, 메탈 막 완전히 그냥 뭐 구부러지고 뭐 거의 녹아내리지는 않지만 모양이 완전 달라져서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는요. 그래서 환경그룹이 의외로 같습니다. 잠시 뒤에 돈과도 연관되면서 추세인 두 가지를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중국도 지금 미국이 최근에 중국에 취하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그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의 미국 전 뭐 상무장관이라든가 윌버 로스라든가 그밖에 뭐 잘 알려진 사람들이요. 도연김 전국 민주당 협회의 김두연 씨도 포함이 돼 있네요. 그리고 그 밖에는 뭐 의회 관련자, 스텝 관련자 전, 그리고 인권 워치 그룹의 또 어떤 그 담당자, 홍콩 민주주의 위원회 담당자, 이런 사람들 보니까 중간중간 왜 여러 사람들을 7명이네요. 윌버로스까지 어떤 그 규제를 했는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결국 홍콩에 대해서 뭔가를 간섭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사람들의 활동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겠죠. 인권 문제를 미국이 이제 들고 나오면 홍콩이라든가 신장, 티벳도 마찬가지죠. 하면은 이렇게 그 중국 정부도 내정 간섭하지 말고 너네 일이나 잘하세요 하면서 미국에서 어떤 그 중국의 회사와 거래하지 말라고 하던가, 아니면 어떤 그 중국인이 미국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한다던가, 그런 똑같은 조치를 중국도 지금 취하고 있는 겁니다. NFL이 선수들이 백신 접종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강제하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이런 일은 꼭 MFL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뭐 학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많은 곳에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직 하나하나 조직에서 누군가가 아파서 뭐가 잘못되면 그 사람들이 아파서 생산성이 줄어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조직, 인스티튜션을 상대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더 강하게 뭐 마스크 착용이라던가 백신 접종을 어떤 조직에서는 강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뉴욕시의 전 그 공공건강 관계자였던 마크 바너 씨 같은 경우가 예상을 하고 있는 점이거든요. NFL이 만약에 지금 2020년도 경기를 치르지 못했던 것을 스케줄을 다 잡아놨는데, 누군가 선수나 스텝이 감염이 됐기 때문에 그 경기가 취소되면은 벌금을 물게 하겠다. 그 선수에게도 벌금을 물게 하겠다. 그러니까 백신 맞아라 하는 거예요. 백신 맞으면 감염될 확률도 적고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확률도 적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벌금을 받은 팀은요, 나중에 이제 이윤 쉐어링 공금 같은 것, 뭐 이런 손해를 본 것에 대한 것은 다 물어야지 되고, 나중에 받아야지 될, 뭐 경기 치르지 않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페이첵 같은 거 못 받고요. 추가로 벌도 또 NFL 커미셔너로부터 받는다 하는 게 지금 NFL의 입장이거든요. 지금 올림픽에 참가한 미국 선수들은 83%가 백신 접종을 받았는데, NFL 선수는 그보다는 조금 낮네요.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75% 이상, 적어도 한 번 이상 그 백신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NFL 리그의 팀이 뭐 여러 팀이 있잖아요. 그 팀의 반 이상의 백신 접종률은 80%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그 낮은 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인 평균을 끌어내리는 거고요. 코치하고 그 트레이너에게는 4월 달에 강제로 백신 접종 받도록 했습니다. 의료라든가 아니면 종교상의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그리고 이제 접종받지 않은 선수는 지금 날마다
테스트를 받아야지 되죠. 그리고 경기를 치를 때도 팀이 묶여 있는이 아니라 묶고 있는 호텔에서 떠나면 안 되고, 식사도 팀원들과 함께하면 안 됩니다.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런 걸로 벌을 주는 거고, 나중에 이제 이제 거기 그것을 떠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그걸 떠나서 돈까지 이제 못 벌게 하고 벌금 주고 하는 것으로 한다는 건데,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알라바마 주지사가 했었던 것처럼 선수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는데도 백신 접종을 받지 않는 선수에게 강제로 백신 주사 할 수 없다. 대신에 벌 주는 것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돈도 손해볼 거 각오하고 불편하게 살아라 하는 거죠.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는 그 야구팀이요. 결국은 팀 별명을 바꿨습니다.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라는 게 그 로고에도 인디언 추장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아메리칸 인디언을, 원주민을 굉장히 그 모욕감을 느끼게 한다 해서 처음엔 아니다, 이게 전통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몇 년 동안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원주민들이 모욕감을 느낀다고 하면은 모욕감을 느끼는 거라고 지금 되게 해석을 하죠. 성희롱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그렇게 느끼면 그것을 성희롱으로 해석을 하는 것처럼 결국은 이름을 바꿨는데 가디언스라는 아주 그 좋은 후견인들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1915년도 창단 이후에 처음으로 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클리블랜드 가디언스로 바뀌는 건데, 이제 바뀌면서 성명을 발표하는데 보니까 클리블랜드라는 그 앞에 반의 이름은 언제나 우리에게 자랑스럽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게임을 더 그레이트하게 해줄 수 있도록 가디언스라는 것을 했고요. 그래서 유니폼에서도 추장 원고, 이제 추장 이렇게 깃털 같은 것도 있고, 인디언 추장이 쓰는 것 있고, 그리고는 이제 번호가 그 안에 들어있고, 이 아래쪽에 이렇게 인디언 추장 목이 좀 있고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로고도 없애고 그럼 번호만 나오게 되겠네요.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의 가족으로, 하나의 커뮤니티로 뭉쳐서 다음 단계, 팀이나 도시가, 클리블랜드가 다음 단계로 나가야지 된다라는 뜻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이 게임을 훌륭하게 지켜보고 후견해주는 후견인들, 가디언즈라는 이름으로 했다는 겁니다. 팬들이, 거부하는 팬들이 많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당장은 어떨지 모르지만 바꾸지 않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고요. 잠시 뒤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가장 전해드리고 싶었던 것을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올림픽 때가 되면은 미국에 살고 계시는 한국 분들은 미국의 경기보다는 한국 어떻게 됐어? 이거 어떻게 되지? 축구를, 아니 벌써 첫 번째 그렇게 지면 어떡해? 우리 8강 못 가는 거야 하고 너무 잘 꿰고 계세요.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한국은 생각해 볼 것도 없잖아요. 딱 거의 모두가 우리 국가만 이게 이제 그 국가 이외의 세계로 퍼져나가기보다는, 근데 어느 나라나 다 조금씩 그렇긴 해요. 많이씩 그렇기는 해요. 그런데 미국은 꼭 한국처럼 100% 우리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도 미국에도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올림픽을 통해서 미국 사람들의 애국심, 또 애국심이 뭔가 이런 그 테스트를 했는데요. 악시오스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네요. 그 모멘티브라는 온라인으로 조사를 했는데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5,169명, 그리고 이 5,169명을 이렇게 추렸는데 그 가운데서 상당 한 2만 명 정도는 말씀드린 그 모멘티브라는 데서 정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차 범위를 2% 정도로 보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이게 네가 맞았다, 내가 틀렸다 이런 게 아니라 차이를 인정을 하는 국가가 미국이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 팀에 대해서는 동의를 다 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은 다 지원을 해요. 선수하고 국가하고 또 놓고 보면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리고 이번에는 분명한 것은 과거에는 아주 오랜 동안 뭐 올림픽, 국제적인 스포츠 경기하면 러시아와 경쟁을 했는데, 이번은 그 경쟁 가장 큰 대상이 중국이고요. 스포츠지만 그 지형적인 드라마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렇게 더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 메달을 받으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시겠어요? 자부심이나 아주 그 긍정적인 느낌 가지십니까? 그랬더니 미국 국기가 쫙 올라가잖아요. 63%가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나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45세 이상은 70세 이상이 미국 국가가 울려 퍼지고 미국 국기가 올려가고 미국이 그 메달을 받으면 너무 자랑스럽죠. 울컥하죠. 라고 답을 한 반면에 18살에서 24살 사이는 39%만. 그러면 이제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죠. 미국이라는 국가 한정된다는 것보다 더 크게 본다던가, 아니면 스포츠의 원래의 뭐 정신을 본다던가, 개인기를 본다던가,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또 젊은 선수들은 사회적인 이슈를, 선수가 아니라 젊은 응답자들은 선수들이 사회적인 이슈를 지지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49%거든요. 말하자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축구 선수들이 인종차별 없애야지 된다 하면서 원주민 그 선수하고도 같이 나온 어떤 뭐 뉴질랜드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영국 이런 그 축구 대표 선수들이 무릎을 꿇어서 그 여러 가지 미국에서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 때 보여줬던 것을 지지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지지를 해요. 이게 69% 정도, 나이 든 사람보다 많고요. 전체적으로는 지지하는 사람이 49%, 반대하는 사람이 47%인데 젊은이들이 69% 지지하면 이게 나이 차이가 금방 나오죠. 당 차이도 나옵니다. 공화당은 79%가 반대래요. 아니 무슨 스포츠나 하지. 민주당은 77%가 찬성을 합니다. 흑인은 72% 찬성, 히스패닉 59%, 백인은 40%만 그러한 그 선수들이 여러 가지를 표현하는 것을 그 지지하고 있고요. 또 올림픽은 선수들 간의 경쟁이다. 40%, 나라 간 경쟁이다. 19%, 굉장히 다르죠. 한국과 의식 구조가. 올림픽은 선수들 간의 경쟁이다. 40, 나라 간 경쟁이다. 19%. 둘 다가 맞는 것 아닌가요? 저는 여기에 한 표 던집니다. 둘 다가 37%. 반 이상이 미국 메달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 4명 가운데 1명인 23%가 중국은 싫어라고 얘기하는데 공화당이 중국 더 싫어해요. 34%, 민주당 16%. 그 다음에 이란과 러시아가 메달 받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82%가 물론 미국이 메달 받는 것을 응원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 이외에는 그 밖으로 좋아하는, 메달 받았으면 좋겠어 하는 나라가 캐나다, 멕시코, 영국, 일본 순서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우리 가족 면역 충전 프로젝트는 한국 홈쇼핑에서 즐기세요.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그 올림픽 개막식에서 그 나오미 오사카가 일본 팀으로 뛰니까 미국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나중에 딱 그 성화 봉송 그 불을 딱 그었거든요. 그 불을 붙임으로써 경기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개인에게도 얼마나 최근에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나오미 오사카 그런 것, 그리고 어쨌든 누구나 다 뿌리는 있는 것 같아요. 국적을 미국으로 할 것인가 일본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 등등. 이제 스포츠 올림픽 시작됐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